자,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은 맞수 한판에서 어떤 친환경 관련주를 대장으로 꼽고 있을까요? 휴캠스와 후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매출이 큰지 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전 세계적인 규제가 탄소 배출권을 가진 기업들의 주식시장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수 한판으로 오늘 시장도 기선제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친환경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살펴볼까요? 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꼽고 있겠습니까? 자, 먼저 신일섭 소장께서는 탄소 중립 올 것이 왔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위드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계속해서 함께 가야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과 함께 가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상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부각되고 있고요. 뭐 이제 바다에서는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LNG선,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에너지 대란 쪽 그리고 친환경 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유가에 대한 이런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연 재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가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이제 허리케인이 또 강하게 좀 오게 됐고요. 그런 여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죠. 기후가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이제 그린팜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경 자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면 우리 인류 자체가 삶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피포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이벤트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앞으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좀 완화가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원료 부분들도 사용하는 게 많이 바뀔 거고 에너지 효율 쪽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전 기업의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부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재정적인 지원들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회의가 있거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부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드 이제 친환경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키워드 자체를. 그다음에 오늘 장에서 친환경이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사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이 왜 계속 고공행진을 할까요? 이 자동차 부분부터 친환경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전기차 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친환경 쪽은 부각이 되고 있었고 관련된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이제 발언들,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부터 이제 이런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죠. 이미 뭐 KH 코트레일이라든지 한솔 홈데코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의 상한가가 갔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5% 이상대에서 좀 마무리가 많이 됐었고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뭐 상한가 들어갔다 좀 풀리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사실 이제 하루 만에 끝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을 때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매각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수익성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네. 옥석 가리기가 또 필요한 시점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젠테이션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면서 매기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이제 또 한마디 언급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들어가 봐야죠. 네, 아우 이거 너무 어렵네요. 자, 그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수립할 때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연구원이 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KIEP죠. 거기서 이제 자료를 볼 텐데 예. 유럽에서 이게 가장 선제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어떤 중요한 제도를 발표했죠. 첫 번째가 그 Fit for 55. 아, 어렵네 이거. Fit for 55. Fit for 55.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55도 영어를 못 하겠어. Fit for 55. 네. 이게 일단 기초고요. 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일단 좀 이거 쓰신 분들 잘 쓰셨으니까 이름 불러드릴게요. Fit for 55. 장영욱 연구원님, 오태원 연구원님이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학력 되게 공부 좋고 많이 하신 공부 분들이죠.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 이 보고서 쓰느라고 세종시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책에 뒷받침 많이 해주신 분들이고 그렇죠. 저희 전화번호랑 이메일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2021년 7월 14일 날 EU 집행위가 발표한 건데 뭐냐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해서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예. 그래서 55가 들어간 거예요. 90년도 수준에서 2030년에 55%를 줄이겠다. 그거고 그럼 제일 지금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는 어디냐? 여기에 여기. 지금 보면은 철강, 전기,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영내 항공.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업종들 있잖아요. 예. 이 업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 업체들은 어떻게 뭐 돈을 들여가지고 다 공정을 탄소 배출 안 되게 바꾸거나 그게 시간적으로 안 되고 기술적으로 안 되면 탄소 배출권 많이 갖고 있는 회사한테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진 회사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지금 당장 시멘트 철강 회사들 저거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맞춰요, 저거를. 시멘트 철강 회사들은 저거를 이제 계속 고쳐가면서 그 시간을 벌면서 탄소 배출권을 사면서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강 시멘트 회사들은 안 좋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그 Fit for 55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 그게 CBAM이에요. CBAM. 그 무슨 미사일이 아니에요. CBAM이에요. 자, 요거는 또 이천기 박지연 박혜리 연구원님이 쓰셨습니다. 예. 자, 이건 뭐냐? 예. 탄소 국경세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아까 그 55가 기초가 된 거예요. 90년대에서 2030년에 55%를 감축해야 되니까 유럽 내에서 우리도 줄여야 되지만 너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으면 너네 우리 얘기 따라야 돼. 기준에 맞춰라. 너 만약에 탄소 배출 할 것 같으면 할 서비스나 상품이면 너네 국경 넘어올 때 국경 세금 내야 돼.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 55를 기반으로 해서 CBAM에 나온 거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줄임말이에요. 다 읽어드리진 않게요. 제가 영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예. 네, 그래서 보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도 기간을 일단 주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여기서 EU의 수입업자가 이때부터 그 CBAM 인증서 매입 제출 의무를 2026년부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우리도 있잖아요. 킥보드 그거 헬멧 안 쓴 거 지금 개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나면은 벌금 물잖아요. 그래서 제도화하죠. 그게 2025년까지는 예. 과도 기간이고 2026년부터는 예. CBAM 인증서 매입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수입업자가 EU에서 수입 담당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 한국 업자가 와서 우리 EU에 팔고 싶어요 하면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나라에다가, EU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탄소 국경세가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나오잖아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아까 보면은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앞에서 찾으세요. 못 찾겠어요. 아, 네. 여기 있네. 여기 찾았어요. 말씀하신- 철강, 전기, 알루미늄,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이었는데 CBAM으로 갔을 때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여기까지 네. 항공이 예. 빠졌어요. 예. 빠졌지만 철강에 있는 밑에 있는 철강에 관련된 거 있죠. 알루미늄, 전기로 이게 다 들어가서 어쨌든 철강이 지금 가장 비상이죠. 위태롭죠. 예. 비상이죠, 지금. 예. 네, 이렇게 이 두 가지 정책하고 철강 쪽에 지금 몰려 있다. 예.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발급받아야 되니까 EU 가서 장사하고 싶으면 탄소 국경세 내야 된다. 네. 요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꼽고 있는 친환경 대장주를 각각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꼽고 있는 대장주는 후성과 휴캠스입니다. 각각 좀 들어볼까요? 자,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들을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네. 휴캠스. 뭐 네. 일단은 사실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네. 좀 시세가 가장 분출되는 쪽으로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후발로 따라갈 때는 조금은 묵직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KC 코트렐이라든지 뭐 그린케미칼 같이 뭐 20% 이상 급등이 나오거나 좀 시세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던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완벽하게 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조금의 조정들이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자리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긍정적인 조금 이런 업황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에서 일단 좀 선정을 해봤고요. 휴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탄소 배출 쪽에서는 이제 1위 기업이다라고 판매 1위 기업이다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 공장에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저감 설비를 부착을 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좀 인정을 받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엔에서 이제 100만 톤 규모의 CER 인증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이제 3만을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이런 배출권에 대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 매출 규모가 물론 3.8%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산 쪽에 대한 이런 좀 가격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세정 쪽에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기초 소재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업황 자체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기초 화학 재료들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수요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좀 매출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도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 또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랑 수소차가 이제 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두 가지 일단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10%대가 넘고요. 평균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4%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연말에는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MMB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 계약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주력 제품에 대한 뭐 자체 생산에 따른 좀 부담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원활하게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휴캠스를 소개를 해드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서 이 단기적인 테마를 좀 집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탑3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후성, 그리고 KC코트렐, 한솔홈데코 저는 꼽았는데 아, 사실은 그래요? 예.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예. 후성은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휴캠스는 화학 업체고요. 그리고 한솔홈데코는 건자재예요. 예. 한솔혼데코랑 휴캠스는 탄소 배출권 테마로 엮여 있죠. 그러니까 후성까지 다 탄소 배출권 테마로 예. 엮여 있는데 예. 문제는 그거예요. 본업은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본업은 자 이게 그러면 본업이 아니고 사이드로 묶여 있는데 그게 포텐셜이 엄청 크면 투자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휴캠스가 화학 업종이 올라서 오르는 건지 탄소 배출권 때문에 오르는 건지 몇 분의 1의 비율을 여러분이 정확히 나눌 수가 없죠, 지금. 후성은 과연 LNF처럼 2차 전지 소재로 가는 건지 저게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가는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KRBN 그 해외 차트에 치세요. 해외 차트에. 해외 차트요? 예, 해외 차트에 치셔야 돼요. 예. KRBN 크레인 셰어스 글로벌 카본 ETF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아, 이게 ETF요. 예, ETF인데 출시가 됐어요. 우리 예. 그 뭐 아크 그 돈나무 언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나무 누나. 네. 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크 ETF에 투자하셨잖아요. 예. KRBN ETF가 나왔어요. 이게 7월 30일 날 나왔네. 작년 7월 30일. 그래서 작년 7월 30일 날 나와서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탄소 배출권. 예, 뭐냐면 ETF 군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건데 예. 이건 ETF로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그때 얼마였죠? $20 시작해서 지금 최고가 43.37까지 갔네요.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물론 신규 ETF라 막 그 새롭고 이래서 수급이 쏠리고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권이 허상은 아니네. 이걸 보고 느낄 수가 있죠. 수급도 몰리고 있네. 그럼 이제 거기서 들어와서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뭔가 저는 후성을 그냥 꼽은 거죠. 왜냐면 예. 2차 전지 소재가 너무 강하니까 지금 6% 인산 리튬 만드는 거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이게 얽혔나. 지금 울산 지역에 공장이 있어요. 후성은. 근데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화학 공장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화학 공장이 많으니까 탄소도 엄청 배출이 되고 유독 물질이 많아요. 근데 이 통계가 나왔어요. 전국의 유독 물질 중에 33.6%가 울산 지역에서 유통된대요. 울산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후성한테 좋은 건 뭐냐면 그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기술을 오래전부터 계속 쌓았던 거예요. 안 쌓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울산의 화학 공장의 에어컨용 냉매가스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왜냐면 오랫동안 울산에 공장이 있었으니까 후성은. 그래서 이제 1997년도에 교토부정서에 근거해서 CDM 사업을 시작했죠. 97년이면 IMF 그때잖아요. 네. 그때 이미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랬군요. 지금 와가지고 이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후성은. 그러네요. 그냥 이거를 준비한 자가. 모르겠어요. 후성이 예. 이거를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울산 화학공장에 유독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유독물질 때문에 생산 근로자들도 지금 힘들고 나중에 뭐 암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감 설비 구축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구축해놨고 유엔한 때 CDM 사업, CDM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에요. 이걸 공인 받아놨던 게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회사, 시멘트회사, 발등에 불 떨어진 회사들. 정말 공정 제어 안 되면 후성 같은 회사한테 가서 사와야 돼, 이거.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아직 뭐 정형화되지 않았고 뭐 수급이 좀 그렇고 이런 것을 지금 이런 KRBN 같은 ETF가 출시되고 후속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좀 제도화되고 좀 상품이 나오고 이러면 조금 그것도 흔들리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제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때도 받고 다 그랬잖아요. 항상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초반에는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되게 애매한데 네. 지금 이런 ETF들이 하나씩 나오면 체계화가 돼야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탄소 배출권이 좀 뭐가 그러니까 상상 속에 그런 거였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ETF가 나오고 돈도 직접적으로 자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체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데 탄소 배출권에 얽힌 거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다이나믹한 재미는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테마로 엮여 있는 그게 없어져도 예. 후성은 지금 그냥 2차전지 소재만으로도 저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캐시카우 돈 벌어주는 소가 있는 데다가 슈팅스타를 키우다 슈팅스타 안 되면은 그냥 본업을 잘하는. 예, 소한테 계속 염을 주고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후성이 그런 면에서 예. 뭐 한솔홈데코도 나쁘진 않으나 네. 예, 저는 지금 건자재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막 금강공업이나 저기 뭐야 산목에스폼 이런 게 지금도 날아가고 있으면 한솔홈데코도 하겠는데 그쵸? 동아기업 같이 2차 전지에 얽혀 있는 건자재면 모르겠는데 저 요 후성이 2차 전지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고 건자재는 좀 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탑 3를 뽑았는데 한솔홈데코랑 탑 2를 저 머릿속에 한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처럼 하다가 후성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이런 테마로도 엮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본업에 충실한 회사에 그렇죠. 돌아갈 구석이 있어야죠. 예,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가격으로 보면 신고가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그런. 기술적 이격은 좀 그래요. 예, 사실. 그렇죠. 사실 이동평균선에 붙었을 때 사야지. 예. 이렇게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풀어 헤치는 데서 사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예. 사실 사실 밀집되어 있을 때 신규로 사야지. 예, 신규로 좀 들어가는 걸 권유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2차 전지는 모르겠습니다. LNF 그거 보신 분들은 다들 야 이거 또 여기서 만약에 22,000원 이거 이격 부담스럽다. 여기서 만약 3만 원 가잖아요. 예. 왜 그때 전 파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예. 댓글이 전부 왜 파르라고 했냐고 이렇게 아이 나와요. 뭐 댓글 소장님 우리 소장님 댓글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자 쓰십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예. 그거예요. 자 불타기인데 불타기를 잘하시는 분, 예. 원하시는 분 하세요.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도 뜨겁고 먹을 게 많다 하시는 분은 파이를 먹으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싫다시는 분은 지금 안 간 거를 찾으셔야죠. 2차 전지는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번도 보진 못한 영역으로 갔기 맞아. 때문에 그러면 또 오히려 레벨업을 더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그 아예 레벨이 능력껏, 업되고 있는 거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께서? 2차 전지요? 저는 2차 전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예. 네, 뭐 네, 비슷한 말씀하십시오. 부분인데 예.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차량이 바뀐다라고 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전 세계적인 차량이 변화가 되고 지속적인 완성차 차량들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예. 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물론 종목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잘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예. 네 그렇게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휴캠스도 사실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간 뒤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테마나 2차 전지도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큰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주가가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망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부장께서 휴캠스를 비롯한 가격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매매하시겠습니까? 휴캠스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휴캠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박스권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 부분 26,000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4,000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만 자금을 조금 마련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적정한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3만 원으로 조금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이 라인 부분을 좀 돌파를 할 때는 고가 라인 부분이다
매물이다 보니까 분명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뚫고 가기보다는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횡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해당 라인 도달하게 됐을 때 한 50%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한번 해서 수익 실현을 확정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시고 다시 뚫고 올라갔다가 해당 익절했었던 라인이 좀 이탈이 되면 이제 전량 수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부분에 좀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2차적으로 이 부분 이제 상단 라인 뚫었었던 라인들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보다 미치기 때문에 분할로 수익 실현 해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4,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를 하시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횡보 라인이 깨게 됐을 때는 좀 강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것이고, 뭐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해당 라인에서 2차적인 그런 매수 밴드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밑으로까지 빠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업 자체가 엄청나게 무너질 만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제로화로 가지 않는 이상으로는 이런 기대감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다 되돌림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가격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후성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후성은 또 중국 전력난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도 받았어요. 모멘텀이 많네요. 예. 우선 보니까. 네, 이것도 뭐 몇 년, 이거 5년짜리 박스권 뚫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위메이드는 그렇습니까? 7년짜리 박스권 뚫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오랜간에 박스권을 뚫으면 예. 터져요, 폭탄처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한솔홈데코랑 유니드 있잖아요. 걔네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MDF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어내니까 숲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림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숲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탄소 배출권에 연관된 거고,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CDM 사업을 공인받아서 하는 거고, 그 차이는 있는데, 그럼 기술적 이격으로 따지면 한솔홈데코가 난데, 그쵸? 기술적 이격으로 보면 한솔홈데코가 난데, 요즘 트렌드상 오랜 박스권하고 고점을 다 돌파한 애가 더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거시려면 후성하고 유니드가 난 거죠. 네.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잖아요. KRBN ETF, 직접적으로 선물에 투자하는 ETF에 하는 것도 안정적인 방법이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소장님 국내 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주식과 ETF까지 종종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맞서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한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